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8월 6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속도는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그 영상 이거 보시기 전에 어제 올린 영상 있는데요. 이게 단타 관련된 차트 강의 영상인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방법을 토대로 내일부터 저도 그 방법으로 매매를 해서 일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바닥 종목들 한번 같이 매수를 하면서 종목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은 7,210원에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매수가는 안 왔지만 그래도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까지 기다렸을 때 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인 21선 있죠. 이 21선을 최근에 이 돌파를 다시 한번 해주는 이런 모습에서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장기간에 만들어진 이런 박스권이 매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음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제 한번 상승이 좀 나왔죠. 32,200원에 1차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오른쪽 분봉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차 매수 구간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매수가 된 뒤에 8월 2일날 매수된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좀 7% 정도 상승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1차 매수 한 상태로 계속 쭉 들고 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가가 2210원인데요 2210원은 오른쪽에 분봉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고요. 그 다음에 2100원이 이제 2차 매수 구간인데 아직까지 2차 매수까지는 안 왔고 여기 1차 매수에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1차 매수만 하고 나서 쭉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강약품인데요. 부강약품은 21,100원에 1차 매수 하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매수가 됐네요. 금요일날 매수가 됐습니다. 여기 매수가 된 뒤에 일단 한번 지켜보고, 재료는 경구용 치료제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넣었냐면은 워낙에 이제 하도 상승을 할 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꽤 많이 터집니다. 터질 때 보면은 6천억 이렇게 많이 터지기도 해서 최근에 똑같이 얘도 이런 박스권을 만든 뒤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박스권 만든 뒤 21선을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에서 이 종목을 좀 넣어 놨고요.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한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는 1차 매수 구간이 56,500원인데요. 여긴데 아직 매수가 안 돼가지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연기금이 이제 계속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 사모펀드 들어오고, 다음 외국인도 이런 바닥권에서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락인데요. 보락은 이제 우리 1차 매수가 2,550원 있죠. 여기였는데 이게 아쉽게도 매수가 됐으면 좀 참 좋았을 텐데 여기인데 매수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한 1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끝이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게 매수가 안 되고 이렇게 좀 올라가 준 모습입니다. 그래 가지고 얘는 그냥 한번 시세를 줬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조금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요. 왜냐면은 여기가 계속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확실히 저항대다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오고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오고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미리 이렇게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지금 구간 이렇게 제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2,500 뭐 50원, 20원 이런 구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매수를 해놓으면은 얘가 살짝 또 이렇게 튀어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높은 구간, 이런 구간까지 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매도하는 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이런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런 구간에서 그냥 욕심 없이 반등 나오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보락이라는 종목 자체가 움직임이 좀 계속 이 윗꼬리를 많이 달고 상한가를 잘 못 만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런 특징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1차 매수 구간이 여기였죠. 예, 1차 매수 여기서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2차 매수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워낙에 요즘 반도체 관련돼서 다시 삼성전자 다시 좀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과 그 다음에 뭐 DB하이텍이나 뭐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얘도 이제 그 관련된 반도체 주로 지금 차트 구간, 바닥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면서 지금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넣어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KPM테크, 얘는 이제 휴머니젠, 그 미국 제약사 휴머니젠이랑 엮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되게 큰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가 큰 움직임, 변동 없이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구간 안에서 세력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런 모습들 나오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1차 매수는 안 된 상태이긴 하네요. 일단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8월 4일이죠. 이때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이때 이제 컨택트 관련된 종목, 여행이나 항공 이런 쪽으로 돈들이 좀 다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그거를 생각해서 매수를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가 지금 안 된 상태고요. 일단 매수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수급 자체로는 이 8월 4일 날에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좀 금요일 날 외국인이 좀 판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도 이런 높은 구간, 여기서 분봉을 보면은 여기 선을 그었을 때 분봉상에서 저점을 지키면서 이런 저점 구간 있죠. 여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에서도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세력이 어떻게든 뭔가 주가를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러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가 11만 원인데 아직 1차 매수가 안 된 상태고요. 근데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높은 구간에서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 살 필요 없이 이런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기다려가지고 여기 떨어지면은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1차 매수. 그 다음 더 떨어지면 2차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14,600원, 얘도 여기 14,600원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분봉상에서 이게 아직까지는 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5일 날에는 이렇게 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모습이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LNF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108,500원인데 얘도 똑같이 아직까지는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랑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거는 뭐냐,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이렇게 버티면서 안 올 것 같죠. 주가가 계속 이렇게 뭔가 버티는 것 같고 위에서 버티는 것 같지만 이런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지금 나와줄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우리 타점에 결국엔 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면 오는구나, 이런 거를 좀 체득하면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일의 뉴스민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 중에 이제 카카오뱅크, 이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 상한가를 만들어 줬는데 얘가 돈이 3조 7천억 원이나 터졌습니다. 돈이 엄청 많이 터졌는데 이런 상태여서 그런가 오늘 금요일날 장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돈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린 상태여서 이 카카오뱅크 빼고는 이제 상한가를 만든 종목이 거의 없고요. 뭐 스펙주가 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쪽으로 돈이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단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이런 종목을 좀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TYM이라는 종목은 이제 농기계에서, 농기계 쪽으로 테슬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농슬라라고 해요. 이게 상사 이래 최다 실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22%나 상승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TYM이 매출액, 일단 영업이익이 74.4%, 순이익이 94.4%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이런 이슈로 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미 외교 장관 통화를 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북한과의 협력 방안 논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게 신원이 이제 좀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18%. 그다음 인디에프, 효성 OMB, 그다음에 아난티, 뭐 데아TI, 코데즈 컴바인, 이 코데즈 컴바인은 또 시간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대복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청와대 백신 허브와
보고 앞두고 지금 움직임들이 좀 참 좋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K-백신 하면서 또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설악산 인근의 양돈 농가에서 이게 돼지열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반응을 좀 하더라고요. 그다음 제일바이오가 요즘엔 좀 강한 움직임. 그다음에 이글벳이 좀 있고, 그다음 체시스가 좀 이렇게 엮여가지고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응 보이는 거는 제일바이오가 좀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이글벳. 일단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렇게 이슈가 떠버리면은 시가 갭이 이렇게 다시 뜰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 갭을 띄워놓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갭이 많이 뜨면은 따라 사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관련주들은 그냥 금요일날 안암전자가 엮어가지고 좀 갔고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삼성 SDI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았네요. 그 다음에 한국차진 애플카 아마 이거 LG 마그나 관련된 그 종목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신성 델타테크가 좀 있고요. 이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현우산업도 좀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크게 반응은 안 하는데 근데 애플카 이슈 나오면은 한 번씩 그런 LG전자랑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좀 하고 한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또 보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더나 생산한다라고 하면서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좀 강하게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서린바이오가 장중에 갭을 좀 띄우면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장 후반에 이렇게 꺾이면서 이게 아무래도 시장의 돈이 카카오뱅크 쪽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이쪽 종목들이 좀 하락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대만에 무기 판매한다 하면서 중국에서 반발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종목들을 같이 봤는데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고 넥슨 GT도 뭐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생태계 키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가 갭을 좀 띄었어요. 분봉상에 조금 한 몇 프로일까요? 한 3% 띄워놓고 고가가 6% 그러니까 3%만 더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게 움직임들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진 않았다. 그다음 큐라티스 관련돼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위원회 이거는 뭐 아즈텍이 요즘에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은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국산 mRNA 백신 내년 상반기 상용화 관련돼서 뭐 이연제약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상승한 것 같고요. 다음 유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거래대금 터질 때 막 5천억 이렇게 많이 터지고 한동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라 지금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종목은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조금 돈들이 아까 카카오뱅크 쪽으로 가니까 좀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것 같고 SM 관련 종목들도 갤럭시아 SM이 이제 한번 후발 대장으로 갔지만 그렇게 움직임이 세진 않고요. 다음에 SMCNC도 이제 고점 구간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다음에 삼성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합류로 파인텍부터 해서 이렇게 종목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강한 것 같습니다.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또 상한가를 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휴먼 노딜 관련돼서는 뉴딜 관련해서는 그렇게 막 시가 갭은 띄었지만 힘있게 올라가준 모습은 아니고 인터파크도 트립닷컴 인터파크 인수전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더 상승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러니까 SM처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돼서 요즘에 이제 야권에서 이제 뭔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들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은 있지만 그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반등을 하다 지금 머무는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그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돼서 지금 차트를 좀 만들어 갑니다. 얘네들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좀 다시 21선을 돌파를 해주는 이런 양봉도 만들어졌고요. 물론 거래대금이 지금 안 터져가지고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모습은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좀 봐줄만 하다. 라고 생각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DB 하이텍이 또 상승을 했고 네페스나 LB 세미콘이 좀 금요일날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수급 자체로는 DB 하이텍 참 좋죠. 외국인 기관 계속 양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좀 했지만 금요일날 기관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한 모습이고요. 그래도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이런 박스권 있죠. 이런 박스권의 이런 전고점 구간에서 최근에 다시 돌파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위에서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일단은 시장의 돈이 카카오뱅크로 좀 많이 가가지고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수가 이렇게 확 떨어지고 할 것 같은 모습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거 보니까 8월 6일날 금요일날 또 신고가를 찍었네요. 찍었다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좀 강한 모습이긴 하다.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일단 제가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걱정해도 되는데 걱정하는 건 좋죠. 근데 항상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또 올라가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좀 보려고 생각합니다. 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생각한 거는 이제 8월 4일 날에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와 주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들이 괜찮아져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지수를 또 상승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8월 9일 날 월요일 차트 바닥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8월 9일 날 매수대기 종목으로 총 3종목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YG 플러스, 그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좀 뽑으려고 합니다. 일단 대부분 이제 차트 위주로 좀 보고요. 재료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일단 이 종목을 뽑은 이유는 그동안에 이 단기간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 저항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항대. 근데 이 저항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항상 이런 저항을 뚫기 전에는 항상 이런 세 번째 정도, 그러니까 이 저항 뚫기 전에 세 번째 정도 이렇게 찔러주는 움직임들이 나와준 뒤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을 이렇게 세 번 정도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게 매물을 소화하는 겁니다. 이런 저항대 구간을.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게 여러 번 때려가지고 지금 때린 상태여서 이번에 21선 구간에서 21선과 이격이 얼마 안 되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뚫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매수한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못하면은 그러니까 저항을 못 뚫는 것 같으면 여기서 팔면 되는데 만약 뚫으면은 여기서부터 쭉 들고 가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뽑았고요. 그래서 뽑았을 때 최근에 이제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추가적으로 쭉 했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졌죠. 여기까지 7월 30일 날 이렇게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분봉상에 잠깐 보면은 일봉을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바닥이 하나 만들어지고 바닥이 두 개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 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지금 나와줬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준 거고. 그래서 이제 매매는 참 심플하게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되는데 여기 30분봉으로 보면서 잡겠습니다. 여기 6,500 한 6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는 어디서 하냐? 여기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여기 저항대 아까 있던 8,500원 있죠? 여기를 이제 저항 돌파를 하는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YG 플러스고요. 예, YG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을 참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해줬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다시 들어온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JYP 엔터테인먼트도 얘가 더 강하긴 하더라고요. 이 강한 상태에서 엔터 쪽으로 다시 돈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들어온 모습이어서 이쪽 테마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생각해가지고 지금 보는 겁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이 구간 지금 저항대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대 구간이라 저는 이런 지금 거의 저항 구간에 이렇게 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사면 좋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좀 떨어질 때 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단기간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크게 보면은 이런 게 이렇게 또 보면은 쌍바닥이거든요. 이렇게 쌍바닥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쌍바닥이고, 결국 이 쌍바닥 이런 게 왜 계속 나오냐면은 이 세력이 여기서는 이제 저점을 한번 지켜주고 주가를 한번 상승시킵니다. 근데 이제 떨어졌을 때 여기서 세력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지를 하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 평단가, 물론 평단가 밑에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주가를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않은 선에서 이제 조정을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내니까 이렇게 저점이, 여기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 앞에 있는 저점보다 높아지면서 쌍바닥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급도 괜찮고요. 외국인 기관 들어와 주고, 그래가지고 얘도 지금 관심 종목이 넣어가지고 보려고 하고, 지금 최근에 거의 이 구간을 넘어주면은 그래도 52주 신고가 다시 돌파를 해주면서 시세를 한 번 정도 더 뽑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손절 구간은 여기 39,000원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매수, 1차 매수는 이런 데서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은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은, 여기가 1차 매수를 하려고 했던 데가 이런 저항대가 있고, 더 크게 보면은 이런 데가 또 지지 구간이 되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 여러 번 이제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이 이제 우리 1차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여기도 똑같이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저항이었던 모습. 이런 데가 지금 다 그냥 지지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인데요. 바이오 파마. 얘도 한때 신규 상장을 해놓고, 신규 상장하고 지금 많이 빠졌다가 좀 서서히 뭐 이런 구간,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금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구간 자체가 지금 세력이 지금 매수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 결국에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이슈가 터지면은 이제 매매를 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슈가 터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세력들도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할 거란 말이죠.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구간에서 같이 매수하자라는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종목을 뽑았고, 주봉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주봉도 이게 주봉인데 20주선을 오랜만에 다시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거든요. 이런 20주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볼만하다 생각해서 넣어놨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극적으로 막 갑자기 상승을 이렇게 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이런 구간에서 여러 번 이런 박스권 구간을 이렇게 만들다가 결국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텐데,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사면은 좀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보면서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다음 여기가 이제 똑같이 여기 손절 라인 여기 잡는 거고요.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매수 구간 되고, 여기 1차 매수를 하겠습니다. 여기 또 똑같이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되게 그냥 매매를 하는데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오면은 사고, 여기 오면 사고, 안 오면 그냥 안 사는 거고. 근데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 내가 이렇게 막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해도 안 되는 게 또 이런 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사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했는데 여기 손절가 온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머리 싸매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심플하게 매매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2차 매수 구간, 1차 매수하고, 예,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7,500원이라는 게 선을 딱 그어보면은 그동안 이제 이런 저점 구간 있죠. 이런 저점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깨지면은 다시 세력이 이렇게 만들던 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깨줄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일단 우리가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총 3종목을 추가했고요. 내일 매매할 거.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들 기다리면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도 이제 끝을 내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